탄핵을 막은 미국의 민주당과 탄핵에 가담하고 체포 앞에서 침묵하는 한국의 국민의힘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정치의 품격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해서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을 사실상 강제 종전시키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했다라는 평가를 등에 업고서 이 나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토에 왜 이재명이 참석하지 않았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나토가 열리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UN 관련 재판소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UN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뜨끔하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지 못했다는 우픈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를 재편하고 있죠. 재편, 네 편, 내 편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이거 테러리스트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더욱더 강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에서 이 이란에 대한 핵 위협을 차단하겠다라고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의 민주당이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탄핵안을 올린 것을 막은 게 누구냐? 민주당이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은요, 이 공화당, 이제 보수 계열의 공화당,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배출됐고요. 민주당은 이 바이든 정부, 정치적 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제 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있죠. 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에서 올렸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다 입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국민의 힘을 생각하면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진짜 야합은 국힘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탄핵에 동조한 보수의 배신자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이요, 이 트럼프 탄핵을 막았습니다. 근데 한국 보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죠. 2025년 6월 24일입니다. 이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이란에 대한 무단 공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제기한 인물은요,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엘 그린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결의안은요, 공화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128명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압도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은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거 사사건건 입을 대고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의 정치 철학과 트럼프의 행보 대부분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 미국의 민주당이 하는 짓과요,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트집 잡고 괴롭히고, 여기에 뭐 CNN 같은 이제 언론과 촥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CNN은 우리나라 MBC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도 좌파 세상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피크 찍었을 때가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느낌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계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안보라는 중대 사안 앞에서는요, 이 민주당의 감정이 아닌 책임감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 그레이트하게 다시 만들 사람은 트럼프다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가 전 세계에 지금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기도에 가세해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도왔습니다. 진짜 야합은 이런 거죠.
진짜 배신은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당의 이념과 대통령에 대한 반감조차도 국가안보 앞에서는 멈춥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수를 자처한 정치인들이 좌파의 탄핵 기도에 기꺼이 동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국민의힘의 상반된 선택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국가안보를 중심에 둔 책임 있는 정치,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와 정권 재편에만 몰두하고 있는 기회주의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다라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사태가 한국 보수 정치의 뿌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 정치가 참 품격 있다. 정치는 이런 것이구나. 감탄이 좀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선제 타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말이죠. 이게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또 미국 내에서도 이 이민자 단속에 대해서 이 LA가 지금 뭐 난리가 났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수준으로 이 군이 투입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내부에서 이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말이죠. 극단적인 수단을 적용하는 것을 민주당의 이 지도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하킴 제프리 원내대표, 캐서린 클라크 원내 총무, 피트 아길라 의원 총회 의장 등이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인데요. 명확하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내치가 그래 니네들 생각하는 것에 모두 반대되는 짓을 하더라도 지금 외교 국제사회에서의 리더로서는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에선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보다는 국익, 혐오보다는 원칙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의 선진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완벽히 반대다라는 거죠. 1차 탄핵안 2024년 12월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부결됐습니다. 근데 이때 눈에 띄는 몇몇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런 말들이 나왔죠. 정말 국민의힘에 온갖 똥찌끄레기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당의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만드니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한번 탄핵을 시켜서 보수가 괴멸을 맛보지 않았느냐, 2번은 없다라고 국민들이 울고불고 외쳤었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에 2024년 12월 14일 날 2차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이때 정말 침 뱉고 싶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무리한 탄핵안에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들이 동조했죠. 한파들이 동조한 겁니다. 20명. 정말 이 사람들 뭐 얼굴 빡 띄워가지고 많이들 돌아댕겼습니다. 저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한동훈계 그리고 이준석계로 대표되는 네 분의 세력들이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식 보수와의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민주당의 정권 재탈환 도박에 힘을 보탠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켰어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거죠.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조차 지킬 수 없는 정당이다라고 하면 그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개판을 놓고 통계를 조작하고 도보다리를 건너면서 USB에 뭘 가득 담아서 김정은이에게 넘겨주고 관봉권 띠두른 5만원 돈다발 갖고 쇼핑하고 다니는 마누라 두고 타지마을에 셀프 관광을 다니고 샤넬 자켓으로 온갖 비리를 다 가져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켜냈습니다. 그러니 정권이 마무리가 잘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민주당이 더더욱 세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그것을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에서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 그래서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으로 탄생시켰다라는 것. 이게 경험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학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똑같은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 좌파들이 보수를 자처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좌파의 정치 게임에 올라타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손을 빌려준 겁니다. 거기에 앞장선 게 누구? 한동훈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의견 차이는 노선 갈등을 넘어서 정치적 배신입니다. 정당 정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다라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이 국가를 위해서 자제한 것을 한국 보수는 말이죠.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정쟁의 배신자, 원칙의 실종, 이게 국민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분명한 보수적 철학을 관철해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했고요. 민노총과 같은 이념 세력과도 각을 세웠고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된 좌파의 사법장악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교력을 미친 듯이 발휘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말이죠. 보수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줬지만요.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세력에게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요, 권력의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했고 결국 민주당과 손잡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 뻔하고 명백하죠. 그들은 보수의 배신자다라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은요, 트럼프 진짜 싫어합니다. 대놓고 욕하죠.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몸살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바로 내지르죠.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트럼프가 싫어도 말이죠. 국익 앞에서는 자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치인은요, 원칙 앞에서는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가 보여준 선택은 보수 해체 신호탄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재명 체제 연장을 돕는 자멸 행위였다라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은 정치인들, 그들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정치의 진짜 내부의 적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뇌사 상태죠. 해체가 답입니다. 이 민주당의 손으로 해체가 되면 사실 모양 빠지죠. 당의 재산도 국고 한수됩니다. 그냥 스스로 당을 해체하고 다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적들을 걷어내고 새롭게 국민적 신뢰를 얻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다시 잡아드리겠다라고 지금 새롭게 특검이 꾸려졌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죠. 아마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이 행해왔던 것보다 훨씬 몇 곱절로 지독하게 휘몰아칠 겁니다. 2025년 6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 출석 요구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차례의 소환 통보조차 없었다. 지금 구성되고 있는 이 특검은요, 그냥 목적은 정확합니다. 윤석열 구속. 그래서 특검이 구성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노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을 보면요, 국민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국민과 함께 뭐 정부를 꾸려 나가겠다, 국민 참여 뭐 정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이재명 입으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차례 소환 통보조차 없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냐? 그거는 뭐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이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침묵하거나 심지어 입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명 내놓은 사람 없고요. 국민의힘의 대변인들조차도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해야 할 짓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한남 대첩을 이어갈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50%를 넘겼죠. 그것을 다 잃어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거는 기대조차 없다라는 것이 여론조사로 지금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탄핵을 막은 미국의 민주당과 탄핵에 가담하고 체포 앞에서 침묵하는 한국의 국민의힘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정치의 품격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기억할 겁니다. 누가 원칙을 지켰고 누가 등을 돌렸는지를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